자, TBS 서울라이트 오늘도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코너 솔루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영화 속 주인공의 고민을 통해 상황별 맞춤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준비돼 있을지 사연의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화 거인의 영재입니다. 보호시설인 그룹홈에서 자란 17 영재. 곧 고호 종료가 되지만 무책임한 아버지 밑으로는 들어가기가 싫다. 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막막하기만 하다. 영재의 고민 키워드는 보육시설, 자립준비 청년, 18 어른, 아버지, 신부님, 홀로서기, 생계, 독립, 거짓말.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영화 거인의 영재입니다. 이 영화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한 10년 전에 개봉한 독립 네, 영화고요. 맞아요. 배우 최우식 씨잖아요. 이 최우식 씨의 인생을 바꾼 영화래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 이 영재 캐릭터 덕분에 부산행, 기생충에 연달아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우식 씨가 영화 속에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7살 자립준비 청년 영재를 연기를 했는데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어른들 사이에서 몸만 커져버린 주인공의 아픔을 그려내면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처한 현실 또 제도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인공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도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이 홀로서기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꽤 많은 숫자죠. 그러나 어딘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른들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루션에서는요,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 담당관 아동보호팀의 박미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이자 그들을 위한 멘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강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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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좀 익숙합니다. 네. 예전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셨죠? 네네. 유퀴즈. 네, 유퀴즈.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뭐 유재석 씨나 뭐 저나 이런 탑스타 만나면 좀 떨립니까? 조금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지금도, 떨리실 것 같아요.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긴장이 아예 안 되신다고. 아니요.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자, 강빈 씨는 네. 자립한 지가 꽤 됐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자립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어떠세요? 제가 자립한 지 한 8년 차가 됐어요. 2017년도부터 계속 자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립의 성공의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자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말씀도 참 잘하시고. 그 예.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엄청 들었어요. 바쁘시네요.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21살 때부터 이런 당사자 활동을 해왔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기보다 그냥 저와 비슷한 유년기를 겪은 친구들,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러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구나를 발견했고 당사자로서 보는 관점과 해결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던 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말씀 또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 단어가 조금 낯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라면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모호하기도 하고. 네, 팀장님, 이 자립준비 청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며 또 서울에는 얼마나 존재를 하나요? 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과정 그리고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이제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게 되는 이런 청년들을 얘기하는데요. 다만 2022년 6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종료 시점 만 18세라는 나이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청년들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약 1,500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호 시설을 나온 아동이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자립 준비 청년, 뭐 18 어른이라는 표현도 18 어른.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용어에 따라서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강빈 씨는 어떤 단어가 좀 그중에서 제일 와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이 적절한 이제 표현 같아요. 표현 같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보호 종료 아동은 조금 수동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 기간이 끝났으니까 아하. 나가라. 그래서 자립을 해라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자립준비 청년은 조금 더 능동형에 가까운 그러네요. 것 좀 같아요. 주도적이고. 어허. 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어감이 있는 것 같아서 오.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 사실 뭐 자립, 독립 이런 말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보호시설에서 나오고 나서 혹은 또 부모님의 곁에서 벗어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많은 상상을 펼쳤지만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에게 우리가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은 독립, 자립 이런 의미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생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2위가 주거 문제고요, 3위가 취업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클 줄 알았는데 네. 이 생활 문제가 1위라는 게 의외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저도 그랬고 네. 제 주변에 이제 막 퇴소한 친구들도 그렇고 사실 자립을 하면서 느끼는 문제들이 엄청 거대하지가 않아요. 되게 일상 속에 사소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다들 처음이라서 낯설기 때문에 아.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네. 뭐 저도 처음에 공과금을 내거나 집을 구할 때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도 아. 잘 몰랐었고 뭐 은행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런 일상생활 기술들을 원래 유년기 때부터 조금 더 봐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처음인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 사실 주변에 의지할 어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사소한 문제들 묻고 해결하는데도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자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또 만만치 않을 테고 특히 이제 주거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그렇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한두 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더 네. 걱정이에요. 팀장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립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고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자립 정착금이거든요. 정착금. 그래서 정착금 지원이 없이 바로 사회에 나온다면 예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맞아요.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립하는 첫 단계에 자립 정착금을 받아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착 지원금과 이제 자립 수당을 서울시에서 드리는 겁니다. 강빈 씨는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2017년도에 인천에서 퇴소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받았고 지원금 300만 원. 네. 그리고 자립 수당이 이제 19년도부터 이렇게 신설됐었는데 17년도 3월부터 이제 퇴소한 친구들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7년도 2월에 그래. 지금 받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소득 이런 게 안 아쉽다. 되나요? 그러게요. 한 달 차이로.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다들 지원금이라든지 수당을 받고 있고. 그쵸, 그쵸.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시는 그래도 지원이 꽤 괜찮은 편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는 자립정착금 규모를 예전보다 500만 원 늘려서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다가 오.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보호 종료되고 5년까지 매월 받는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네. 이 자립수당도 전년도에는 4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5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전년 11월부터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교통비를 6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6만 원? 6만 원이면은 우리 그때 괜찮네. 얘기했잖아요. 청년형 기동카를 충분히 살 수 있죠. 사고도 쓸 남잖아요.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교통비는 사실 또 생활에 직결된 부분이라서 맞아요. 교통비 지원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 좀 주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네, 서울시에서는 그 서울 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매입임대주택 중에 매년 50호씩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 네, 보세요.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에는 복권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것으로 민간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네. 이 매입된 건물 안에서 우리 보호 연장된 아이들과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꿈나눔 하우스도 2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훌륭한 정책들, 충분한 정책들을 좀 지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빈 씨는 정부의 정책 간담회에도 직접 참여하고 또 네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자체마다 정책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네네. 뭐 이런저런 멘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데 서울시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되게 잘 마련되었다고 지금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립정착금도 사실은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서 되게 높은 금액으로 주고 있고 그냥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전에 교육도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줄 것인가 플러스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청년 베이스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자원이 많은데 친구들이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청년 몽땅 정보통 같이 정보 플랫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네. 또 들어가 보면은 세부적인 컨텐츠나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탄탄하네요. 네, 네. 예. 청년 몽땅 정보통 저도 이거 받고 있거든요. 청년 몽땅 정보통. 네, 여기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청년이신 분들 이거 그래요.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예. 사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지원이나 뭐 활용법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자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팀장님? 네, 용산구에 있는 영 플러스 서울을 개소했는데요. 영 플러스 서울. 네. 자립준비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카페 영과 문화힐링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플러스 서울을 합쳐서 영 플러스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허. 네. 그렇군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첫 출발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서울시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이전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 같은 곳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화면으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 또 그런데요? 깔끔하고요. 네. 실제로 저 공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 자립 지원 청년들의 의견들을 또 많이 반영하셨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성 초기 단계부터 청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디자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지금 보이는 플랜테리어와 그리고 이색 동물들도 함께 네. 특색 있게 꾸몄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자조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 등도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좀 와.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급 이렇게 특색 카페 같네요. 있게 꾸몄습니다. 네. 강빈 씨는 어쨌든 이제 저 활용 공간을 이용하는 이제 네네. 지원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카페용? 저는 되게 또 칭찬을 되게 하게 되네요. 되게 네.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도마뱀이랑 거북이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네. 구경하러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선배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어떤 물품을 같이 그 나눔하기도 해요. 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무언가들이 컨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보니까 또 이제 그림들도 사실 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게요. 저 무슨 그림은 그림이지? 어떤 그림이에요? 네, 저 그림은 그 영 플러스 서울에서 개인 작품 전시회를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네. 이 청년은 미술학부를 전공하는 청년이었는데 우리 예능 계열 학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학비와 재료비가 좀 비싸잖아요. 재료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전시회까지 개최를 했는데요. 카페 영에서 작품 전시를 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도 느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 전시회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네.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고 또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영 플러스 서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고요. 지금 이런 공간은 사실 서울시가 이제 전국 최초로 만든 거입니다. 특별히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은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요청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도 좀 낮은 편입니다. 일반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6점
6.5점이라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은 5.3점에 불과합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의 절반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프로그램에서부터 주거, 진로, 교육, 자조 모임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던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맞닥뜨리는 감정조차 굉장히 두렵잖아요. 두렵죠. 그래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네, 이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자리, 진로 지원 프로그램도 어허. 있고 또 자조 모임 활동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예. 주거 생활 안정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청년 주택 관련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네, 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자립준비 청년들의 A to G부터 마음 건강까지 아주 세심하게 맞아요. 챙기는 게 네, 보이는데 네. 실제로 처음 자립을 할 때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사실 그냥 아무래도. 부모님이 있어도 사실 굉장히 좀 두려운 감정이 드는데 오롯이 혼자 서 있을 때 굉장히 막막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강빈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자립 초기에는 사실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제가 가는 대학이라던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나눌 만한 어른들이 없었다는 게 조금 외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그 상황을 알리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진짜 마음 근육을 키워서 자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마련되어서 네. 그런 어려움 있는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진짜 꼭 서울라이트를 봐서 네. 네, 도움이 필요할 때 뭐 영플러스 카페나 또 강빈 씨나 우리 팀장님께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거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도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립준비 청년들은 주거나 뭐 또 생활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우리 또 강빈 네. 씨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할 그래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그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다뤘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서 그 집을 구할 때 이제 동행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오. 전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경험도 부족하고 또 직접 도움받을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그쵸. 동행 서비스가 가능하면 어떨까?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청약 신청이나 주택을 열람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이사, 입주, 퇴거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주거 계약을 처음 해보는 자립준비 청년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을 해서 주택을 물색하기도 하고 청약 신청을 해야 된다면 청약을 신청하는 부분부터 계약하는 것까지 전체 절차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까지 와. 같이 지원하고 그 있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데 무료죠? 말씀하세요. 중요해요. 네. 아니, 어떻습니까? 이런 서비스는요? 정책은?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처음이라서 어렵다는 게 가장 컸는데 그 처음을 함께 해주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럴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거는 지금 제 나이 많진 않지만 제 나이에도 되게 어려운 네.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어른이 함께 동행해서 같이 해결해 준다니까 진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강빈 씨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교육 활동이 진짜 맞아요.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더 듭니다. 그러니까 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배움 마켓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이건? 배움 마켓. 네, 배움 마켓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보통 주거나 금융, 노동, 법률 관련한 이런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배움 마켓이라는 명칭은 우리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처럼 내가 나한테 필요한 교육을 고른다. 선택해서 듣는다라는 의미로 배움마켓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특히 이 배움마켓 안에는 선배 자립준비 청년들이 함께 강사로도 참여를 해서 당사자의 참여도도 높이고 만족도도 높였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좀 보증금을 돌려받느라 네네. 좀 그런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욱 뭔가 법률이나 교육에 좀 중요성을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 구하는 것까지 어떻게 구했는데 이제 이사 가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집주인분이 연락을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알고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던. 아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내용 증명하고 그 전세보증 확약서 받고 이사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몰라서 한 3개월 이상을 그냥 그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 했을 때 사실 부모님이 다 안 계신다라는 인식이 있기도 한데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부모 사망이나 이혼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사유로 입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 나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채를 상속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그 한정 승인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그대로 채무를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실제로 몇 번 봤고 이미 그 기간을 놓쳐서 해결하지 못한 경험도 있고 네. 그래서 법률 문제라는 게 사실은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되게 알아야 예방하는 되죠. 게 너무나도 네. 중요하다. 그래서 법률 교육도 아마 배움마켓에 하나 커리큘럼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건데 뭐 법률적으로 사실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교육이 네.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움 마켓에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말 그대로 배울 수 있다라는 네. 거, 특히나 선택해서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네. 1,000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있다면 그 1,000가지 지원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안고 있는 고민이나 해결 방법이 얼굴 생김새처럼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0플러스 서울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논스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청년들의 반응이 어떤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 종료 6년 차고 현재 자립준비 청년 27살인 황현준이라고 합니다. 6살 때쯤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과로사로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건설직 현장을 계속 다니시다가 허리 수술을 하시고 나시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좀 술에 의존을 많이 하셨는데 술에 대한 질병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남아있는 가족은 할머니, 누나, 저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대부분 가족이탕에 이제 제3자 이름으로 빠지는데 근데 그게 가족관계 서류상으로 보면 형제자매도 제3자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본래는 형제자매가 없었으면은 진짜 모르는 사람 손에 위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보호시설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다행히도 이제 형제자매가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형제자매는 그때 성인이어서 이제 형제자매 이름 앞으로 가족 위탁으로 빠지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고민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건 좀 바라는 거에 가까운데 자립준비 청년들이 바쁜 것도 있겠지만 금전적인 사업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비나 안 그러면 생활비 주는 거에만 너무 인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고 소소한 뭐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이제 그냥 여행, 모임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좀 유대감 형성에는 좀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한테는 좀 금전적인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좀 자립준비 청년끼리의 좀 유대감이나 이제 모임 형성이 좀 이루어져서 좀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의 장에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중 하나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제가 지원해서 오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어떤 프로그램보다 활동이 가장 많습니다.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제가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지금 보호 중인 인원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최신 정보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오고 나서 깨달은 거는 좀 불우한 좀 유년기를 보냈을지 몰라도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제 나한테 달려 있고 출신 환경이 좀 안 좋았다라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비관적으로 살고 있진 않구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여기 있는 분들을 보고 좀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진짜 머나먼 미래 얘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좀 이제 민간 비영리 단체나 민간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1인 기업 느낌으로 이제 하나를 이제 비영리 단체 하나 차려서 애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네, 잘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만나본 우리 현준 씨, 이 가정 위탁 보호 출신이에요. 이게 조금씩은 약간 다른 출신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렸을 때 어디서 생활했는지도 자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크게 보육원,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그다음에 가정위탁이 위탁. 있는데 네. 이렇게 갈수록 더 가정의 형태 가깝게 소그룹화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단체 생활을 하게 그쵸. 되지만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 부모님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손 가정인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내는 친구들은 네. 그게 고지고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보력이 좀 높아지거나 내가 자립준비 청년임을 뒤늦게 아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소한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진짜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상에서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말이 나왔는데 강빈 씨도 멘토로 참여하고 아, 있는 네네. 건가요? 올해 15기 뽑았죠. 오, 그 15기 뽑았고 벌써. 저는 9기예요. 아. 2018년도부터 활동을 해왔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자립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멘토가 돼서 그 네. 후배들을 마주하고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다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1대1로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과 멘토링도 멘토링. 하고 또 이제 1대 다로 자립 교육 강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강빈 씨도 그렇고 지금 화면에서 좀 전에 만나보셨던 현준 씨도 그렇고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본인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앞서서 저희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 일반 청년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자라는 목표를 우리가 가진 거잖아요. 앞으로 이 바람개비 서포터즈에 거는 기대, 목표 우리 또 정책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어떠십니까? 네. 기존에는 우리 바람개비 서포터즈가 아동 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호 유형별로 이제 격차가 좀 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동생활 가정이나 아니면은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던 우리 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좀 더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왜곡된 편견이 이런 있죠. 예.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까지 활동의 영역을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빈 씨는 사실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어떤 길잡이 역할을 제대로 맞아요. 하고 계시니까 자립준비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좀 온전히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립 의지, 그러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막 인터뷰하다가 생각한 게 자립의 3단계가 있는 것 같다. 오. 1단계는 내 상황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어허. 아, 지금은 내가 어떤 디딤돌이나 기반이 좀 필요하겠구나. 필요하다. 그걸 인정하고 잘 살려는 마음 가지고 2단계는
이미 많은 사회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적 자원에 조금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3단계는 이 사회적 자원에 너무 의존할 것만 아니라 내 직업을 찾기도 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는 과정, 그러니까 자존의 단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했는데 네. 그래서 적절히 사회적 자원 활용하고 그다음에 나의 것을 가져가는 게 내 모양새와 쓰임새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좋은 말이다. 그니까요. 인정하고 네. 한편으로는 의존도 하면서 네네. 이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또 활용해 네네.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3단계 우리 강빈 씨가 네.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빈 씨의 개인적인 목표나 좀 계획도 들어보고 네. 싶어요. 저는 지금 직업으로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뭐 유퀴즈 같은 방송에도 나갔지만 네.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뭐 고민을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그들만의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청년의 단위와 자립의 단위를 확장해서 좀 많은 친구들이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네.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확실한 건 진짜 너무 저보다 나아요. 아니 진짜로 너무 훌륭하십니다. 오늘부터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립준비 청년이니까 뭔가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 또 아동보호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팀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 아동보호팀, 그래서 서울시의 아동보호팀은 우리 자립준비 청년의 그 자립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비 자립준비 청년들의 지원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의 전체 연속성 속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전담 인력분들이 계신데 네. 이 인력도 50% 정도 좀 늘려서 이분들의 업무 분담도 좀 경감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손길과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서 제가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빈 씨의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을 향한 목표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갖고 또 찾고 배워가면서 네. 진정한 자립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강빈 씨 그리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 담당관 아동보호팀의 박미연 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